안녕하세요. 뒷담 까는 맹구입니다. 여러분 나경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경영 아저씨 아니고요. 허경영 아니고요. 나경원을 요새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나경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면서 내건 공약 때문인데요. 나경원의 공약을 보면요. 서울에서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으면 총 1억 1,700만 원을, 결혼하면 4,500만 원을, 첫 아이를 낳으면 4,5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이 공약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허경영이 줄기차게 외쳤던 정책인데요. 허경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야 다른 정치인들이 따라하려고 용쓴다. 나의 길목전법에 걸려든 것이다. 기성 정치인들이 허경영의 가장 큰 홍보 요원이 될 것이다. 라고요. 전국민 재난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이라더니 나경원은 자기가 하는 공약은 다 대안이 있는 걸까요? 아무튼 동작구 국회의원 떨어졌으면 국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들고 자숙을 해야 되는데 뻔뻔하게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나경원. 오늘의 주제는 뛰는 검사 위에 나는 판사, 그리고 그 위에 권력, 13개 무혐의에 빛나는 절대 기소되지 않는 권력, 나경원과 입시비리입니다. 여러분 대학 다닐 때 성적 D에서 A뿔로 정정되어 본 적 있으세요? A에서 A뿔 돼본 적도 없죠. D에서 C 정도는 학생들 불쌍하고 막 졸업해야 되는데 교수님들이 안타까워가지고 고쳐주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낙제 점수에서 A뿔이 됐다?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과목만 그런 게 아니고 무려 6과목이 D나 C뿔에서 A뿔, A, B로 정정돼요. 이 엄청난 일을 나경원 딸이 해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나중에 좀 하고요. 2011년 5월 나경원은 성신여대에서 특강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베이터에서 당시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을 만나죠. 그리고 심화진에게 나경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용음악과에 장애인 특수입학 전형이 없네요. 라고 말이죠. 그로부터 한 달 후 장애인 특수입학 전형이 신설되죠. 심화진은 이미 2009년 한나라당의 공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현재는 비리 혐의로 쫓겨난 당시 유명한 사람이었죠. 아무튼 딸이 성신여대 장애인 특수전형으로 입학하는 과정도 굉장히 석연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장화홍련 아시죠? 거기 임수정이 나올 때마다 나오던 기타 연주고 따다다다 따다다 따다 나오고 있죠?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음악의 작곡가가 이병우라는 사람이에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병우 이야기를 하냐고요? 바로 이병우가 나경원과 굉장히 진한 인연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병우는 성신여대 실용음악과 학과장이었어요. 이병우가 바로 나경원 딸이 실용음악과 시험을 쳤을 때 면접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면접 자리에서 나경원의 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느 대학을 나와서 판사 생활을 몇 년 하시고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 가무계시다. 면접 자리에서 자기 부모는 이런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벌써 부정행위죠. 다른 교수들은 이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지만 자, 아까 이야기했던 이병우, 이 사람이 에이 실수한 거야 라고 무마시키고 이 친구가 제일 좀 잘하지 않았나요? 하면서 여론몰이를 하죠. 그리고 최고점으로 나경원 딸이 합격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병우 어떻게 됐을까요? 스페셜 올림픽 예술감독으로 발탁이 됩니다. 당시 스페셜 올림픽 위원장은 나경원이었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 간의 차이를 좁히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었다면 장애인 특별전형, 저는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성신여대 실용음악과의 장애인 특별전형은 나경원 딸이 합격한 이후로 단 한 명도 합격한 사람이 없었고 결국 폐지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성적 정정 있죠? 검찰에서는 무혐의 이유로 성적 정정은 강사 재량이었다고 판단했어요. 맞아요. 성적 정정은 강사 재량이죠. 그런데 왜 다른 사건에는 잣대가 다른 걸까요? 최강욱 의원은 조민 씨에게 인턴 증명서를 써줬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인턴을 한 게 확실하고 본 사람도 있고 그래서 증명서를 써줬는데 그건 재량으로 인정이 안 되죠. 자, 그럼 이번엔 나경원의 아들입니다. 예일대를 다니고 있다고 해요. 예일대에 입학하려면 논문대회 입상 경력이 필요했나 봐요. 미국 뉴햄프셔에서 개최되는 과학경진대회에 참여하고 싶은데 이를 위한 연구를 서울대 윤영진 교수에게 부탁합니다. 나경원이랑 서울대 동기라고 하더라고요. 윤 교수는 나경원 아들 논문 연구를 위해 연구실을 제공하고 논문을 손봐주죠. 그리고 나경원 아들은 이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수상을 해서 이듬해 예일대에 진학하게 됩니다.
이 과학경진대회는 고등학생이 혼자 힘으로 해낸 실험 결과물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 이후에 논문이 전시된 IEE라는 국제적 학술대회는 세계 160개국에 42만이 넘는 회원을 가진 공학 분야에서 인정받는 국제적인 학회인데, 고등학생이 제1저자로 논문을 전시할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공학 박사들의 증언이 있었어요. 심지어 이 학술대회에서 이 논문으로 발표를 했어야 됐는데 제2저자로 부랴부랴 이름을 올린 서울대 대학원 신입생이 대신 가서 발표를 하게 됐고요. 나경원과 친했던 서울대 교수가 연구실도 빌려주고 지도교수로 첨삭도 해주고 대학원생까지 붙여주고 발표까지 대신해줬던 논문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지만 실제 대학원생들도 빌리기 힘든 게 연구실이에요. 거기다가 논문 발표대회 참가 경비도 서울대에서 냈어요. 서울대는 국립대인 만큼 국가시설물이죠. 그걸 무상으로 사용했다는 건 특혜를 넘어 위법 사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처럼 기소가 돼야 정상인데 나경원은 무혐의를 받습니다. 자, 이 밖에도 나경원의 범죄 의혹은 한두 개가 아니죠. 흥신학원 이사, 그레이스 호텔에서의 밀실, 협박 방조, 주유비 연간 7,600만 원 카드감. 그런데 나경원에 대한 13건의 고소건은 모두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가 되었어요. 이쯤 되면 검사위의 나경원, 판사위의 나경원이 셈이죠. 사람들이 물어요. 도대체 나경원 권력이 어느 정도이길래 이렇게 하나도 처벌받지 않냐고요. 저도 궁금합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한 개도 기소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우리나라의 관행처럼 있어온 아는 사람 부탁이라는 입시비리, 처벌을 할 거면 공평하게 해야죠. 민주개혁 진영 인사들은 여론폭격, 마녀사냥, 압수수색, 무리한 기소, 무리한 판결들을 일삼으면서 적폐 세력들의 비리는 별 문제 아니라는 양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검찰개혁, 사법개혁, 사법정의를 외치는 거 아닐까요? 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에게 묻고 싶네요. 어머니,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장 감당하실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박근혜 같은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나경원과 국민의힘은 그 자리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2달 전으로 다가왔습니다. 나경원이 서울시장 반드시 막아야겠죠? 오늘처럼 뒷담 까고 싶은 날이 없었네요. 지금까지 뒷담 까는 맹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